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저번 시간에 벼 공부했었죠? 벼 뒤에 이어서 학습활동 부분 보도록 합시다. 269페이지부터 뒤쪽에 넘겨가서 270페이지까지 문제 풀어보도록 해요. 중간에 보시면 김수영의 눈도 있죠? 김수영의 눈도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니까 우리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1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 1번 슬쩍 하자는 가을날 벼의 모습에서 어떤 속성을 발견하고 있는지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벼의 모습을 보고요. 그것을 통해서 민중의 모습을 이끌어낸 것이었죠. 자, 1년에서는 무엇이었죠? 서로 돕고 의지하며 살아가 뭘 보면서 알 수 있었어요? 벼는 서로 어우러져서 기대고 산다라는 거 있었죠. 바로 이 부분에서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서 벼가 어떤다고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햇살이 따가워지면 따가워질수록 어떤 거야? 이렇게 고난이 닥칠수록 더욱더 서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그러니까 서로 함께 뭔가 이겨내고 있는, 서로 돕고 의지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이 드러나 있죠. 자, 그다음 볼까요? 이연의 힘을 합쳐서 불의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운다라는 벼의 속성을 이끌어낼 수 있었네요. 자, 이연에서 여기서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 튼튼해져서 서로 합치면 더욱 더 튼튼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도 없어 죄 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이 있다. 이거 왠지 기죽어서 사는 것 같지만 난 죄를 짓지 않았다. 하지만 그래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이죠. 저항 의식이 있는 거야. 자, 벼가 춤출 때, 벼가 죽어갈 때는 역시 소리 없이 희생을 하더라. 자, 이런 부분이 있었죠. 힘을 합쳐서 불의에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우는 이거 부분이겠죠.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서 더욱더 튼튼해지고 있다. 더욱더 강하게 더욱더 맞서 싸우자라는 것이겠죠. 자, 그러면 3년을 볼까요?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켜서 성숙해지는 존재다. 이거 어디에 있었어요? 자, 있었죠.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을 씻어서 맑게 다스릴 줄 알고, 그러니까 벼는 가을 하늘 밑에서 이제 벼가 이렇게 출렁출렁 되고 있는 걸 보면서 이런 걸 생각했다는 거야.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것도 잘 견디고요. 바람이 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화나는 것도 잘 참더라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성숙한 이제 벼의 모습을 이끌어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러움과 노여움을 승화시켜서 성숙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연에서는 희생적인 사랑을 바칠 줄 안다. 벼가 뭐라고 그랬어? 떠나가면서 바치는 넓은 사랑. 벼가 떠나가면서 바치는 게 뭐예요? 벼가 죽으면 뭐가 돼요? 바로 쌀이 되지 않습니까? 남을 위한 넓은 사랑, 이타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희생적인 사랑. 그렇죠. 이끌어낼 수가 있었네요. 자, 그럼 1-2번을 볼까요? 자, 이를 바탕으로 하여 벼가 상징하는 대상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자, 이 작품에서 벼는 뭐라고? 민중과 백성을 상징하다. 자, 어디 부분에서 민중과 백성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었나요? 우리가 앞에서 이연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아하, 여기 나와 있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하, 이건 그냥 벼가 아니고 백성, 즉 민중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번을 볼까요? 벼가 창작된 당시 시대 상황을 고려하여 다음 활동을 해보자 하고 글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는 이제 어쨌든 간에 시대를 생각을 해서 반응론적으로 시를 해석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럼 볼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반응론적으로 발음이 안 돼. 반응론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가 창작된 언제요? 1970년대의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군요. 자, 그때는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으나 경제 발전이 묵묵묵 이렇게 되고 있으나 어떤 단점이 있었냐? 바로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민중이 굉장히 이제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사회 정치적으로 혼란이 계속된 시기였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은 이루어지긴 했지만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은 더욱더 못 사는, 여기 나와 있죠. 경제 발전의 그늘 아래 빈부 경차에 시달리면서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힘든 일을 살아야만 했던 민중들이라고 나와 있죠. 이런 시대 상황이었다는 게 언제가? 1970년대가요. 자, 그러니까 1970년대는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괴로워하고 있었고, 또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극심한 빈부 경차에 시달리고 있었고, 또 열심히 일을 했지만 인권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서 고통받고 있었고, 자, 그런 누구들을 위해서 노력한 거야? 바로 이 민중들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 민중들은 당시에 어떻게 했다는 거야? 그래서 삶의 현장에서 서로 연대, 서로 힘을 합쳐서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권이 지금 핍박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1970년대 민중들이요. 자, 그러면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바로 시가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언제? 바로 이 참여시나 민중시를 썼던 사람들이 바로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가 뭔가 참여를 해야 된다. 시대 상황에 시가 뭔가 민중들에 관해서 놀이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뭔가 사회 참여적인 뭔가 우리가 문학이 뭔가 힘을 내야 된다. 이제 뭔가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류의 작품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그게 바로 이제 대표적인 게 바로 이성부 시인의 벼, 그리고 우리가 뒤에 이제 이어서 할 바로 김수영 시인의 눈,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이것을 해석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햇살이 따가워질수록 그냥 1차적으로 해석하면 아우 뜨거워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 하지만 이 햇살은 따가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따가워지면 따가워질수록 이라는 것은 결국 이것은 시련과 고통을 의미하는 거구나. 뭔가 따가워지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야. 제시된 시구는 혼란스러운 시기에 더욱 힘든 삶을 살아가는 민중들의 상황을 의미한다. 더욱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민중. 그래서 햇살이 따가워지면 따가워질수록, 햇살은 따가운 존재죠. 따가워질수록 민중은 어때요? 벼가 곶는 고통과 시련이 점점, 그러니까 고통과 시련이 점점 심해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네요. 고통과 시련이지 햇살은 따가운 존재니까요. 그리고 뭔가 할수록이죠. 그러니까 점점 더 고통과 시련이 심해지는 모습 나타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 뭐 있어요?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나는 죄가 없는데, 민중은 죄가 없는데, 근데 왠지 죄 지은 것처럼 기죽어서 살고 있는 이런 모습, 그러는 내 마음이 너무나 불타는 거야. 너무나 분노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이라는 이런 식구는 아까 민중의 상황을 노래했다라고 본다면, 죄가 없는데도 굉장히 내가 무고하게 억압을 받고 있는 요 모습, 죄도 없는데 왠지 기죽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식구를 해석할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 벼라는 시는요, 바로 이제 시대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연결을 시켜서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같은 맥락에서 문학 작품과 역사의 상호 영향 관계를 중심으로 이 작품이 지닌 가치를 생각해보자. 역시 뭐를 연결시키는 거야? 작품과 그리고 시대 상황을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보자 라는 것이겠죠. 여러분들 답이 너무 길잖아요. 으아! 자, 이제 간단한 거 봅시다. 자, 1970년대 암울한 시대 상황을 배경 바탕으로 창작된 이 작품은 이 어떤 시대 상황이라고 했었죠? 경제 발전이 이루어졌지만 빈부격차가 심했다. 민중들은 인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리고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었다. 자, 이런 시대 상황에서 배경에서 우리가 민중들을 노래했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이 작품은 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 벼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속성 뭐였죠? 서로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든지, 힘을 합쳐서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운다든지, 그리고 서러움과 노여움을 잘 참고 성숙해진다든지, 그리고 마지막에 희생적인 사랑을 바칠 줄 안다든지 하는 그런 벼의 모습에서 어떤 긍정적인 속성을 이끌어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바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죠. 요거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더라. 민중도 역시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가더라. 힘을 합쳐서 더욱 강하게 맞서 싸우더라. 서러움과 노여움도 잘 참고 성숙해지더라. 희생적인 사랑을 바칠 줄 알더라 하는 민중의 모습을 이끌어냈다라는 거 알겠죠? 그러니까 벼에서 어떤 긍정적인 속성을 발견하고요. 거기에서 민중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작가는요, 결과적으로 독재 체제와 산업화의 그늘 속에서 희생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했지만, 당시에 1970년대 이렇게 암울한 시대 상황이었지만 강인한 유대감과 함께 있는 거, 그리고 저항 의식으로 싸우는 의식 하면서 어려움을 서로 극복해가는 민중의 모습을 우리가 이 벼의 모습에서 이끌어냈다라는 겁니다. 자, 따라서 독자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민중의 희생과 인내의 모습을 발견하고 잘 참고 견디고, 민중이 뭔가 나중에 잘 참고 견디지만 노여움을 참고, 그리고 서러운 마음을 잘 참지만 마음이 덥다고, 가슴이 더운 줄 안다고. 뜨거워요 가슴이? 왜요? 바로 열정과 정열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죠 라고 했었잖아. 그래서 그런 민중의 모습을 발견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우리 이어서 3번 봐야겠죠? 다음은 현대시 눈이다. 벼와 비교하면서 감상해보자. 자, 그러면 우리 현대시 눈, 김수영의 눈 같이 공부해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이제 김수영의 눈을 들어가기 전에 역시 이제 문학사 한번 보면은 279페이지, 왜 이렇게 나와? 279페이지를 보게 되면은 여기 1960년대 상황이 나오죠. 1960년대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4.19 혁명이에요. 뭐니 해도. 그래서 1960년대는 4.19 혁명으로 인해서 바로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그리고 이제 5.16 군사 정변에 의해서 독재, 산업화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 근데 특히 가장 중요한 건 이제 4.19 혁명에 따른 이제 민주주의에 관한 이제 강한 열망, 이게 가장 큰 이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역시 이제 문학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이제 문학이 뭔가 현실에 참여를 해야겠다라는 것이 나오게 됐죠. 그래서 이 시기에 이제 작품들을 우리가 이제 쭉 봤을 때 김수영이라는 작가 그리고 신동엽이라는 작가 분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김수영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공부할 작품이 되겠죠. 김수영의 눈 같은 경우가. 그래서 김수영 작가분의 특징은 참여시라는 거예요. 이런 1960년대 이런 4.19 혁명으로 나타난 민주주의의 의식, 그리고 이제 5.16 군사 정변으로 독재, 뭐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학을 통해서 그런 문제에 참여를 하고 문제 의식을 던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김수영은 참여시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작품을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시 내용 보도록 합시다. 자, 눈은 눈의 이미지를 통해서 눈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거 생각을 해보시고 그걸 통해서 뭘 드러내고 있다고요? 1950년대 우리 사회에 대한 분노와 비판 의식과 양심적인 삶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 작품이다. 그러니까 1950년대의 상황 있었죠. 이 독재 정치로 인해서 이제 고통받았던 거. 그래서 4.16 혁명을 통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게 바로 이 김수영 시인의 바로 눈이라는 시라는 거 여러분 생각을 하세요. 4.19 혁명으로 인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각성 이런 것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 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그 시대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죠. 현대문학사는 그 시대 상황, 방금 얘기했던 4.19 혁명이 일어났던 1960년대의 상황, 그리고 그렇지 못했던 1950년대의 그런 모습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거 아시고요. 그 다음에 김수영이라는 바로 시인에 대한 특징 아셔야 된다고 했죠. 방금 시대의 내용, 그리고 김수영이라는 시인은 바로 그런 시대 상황에서 바로 시를 가지고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어떤 참여시의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시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시에서는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어떤 이미지의 대립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라고 나오는 어떤 순수한 존재 하고요.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가래로 나오는 이제 불순한 존재의 대립을 통해서 결국에 눈의 순수함, 어떤 이런 순수한 생명력, 참된 가치, 어떤 정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지의 대립을 통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맨 처음 볼게요. 눈은 살아있다.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마당 위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처음에 1년을 봤을 때 기억이 나는 게 뭘까요? 눈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눈은 살아있다. 여러분들 눈 보셨죠? 이 눈은 뭐겠어요? 이제 1차적으로는 스노우겠죠. 요 눈. 자, 요 눈이 살아있다. 눈이라는 것은 하얀색이죠. 하얀색이라고 했을 때 약간 흰색의 뭐 시각적인 이미지 뭐 이런 것도 생각할 수 있고 어쨌든 눈이라는 게 살아있는데 이 눈이 살아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이 눈은 굉장히 순수한 어떤 존재, 어떤 참된 가치, 어떤 이제 강인 어떤 순수한 생명력 이런 긍정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면 눈이라는 게 살아있다라고 했잖아요. 이런 수식어를 이런 뒤에 이제 용어를 봤을 때 눈이라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것들, 어떤 참된 가치, 우리가 이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봤을 때는 어떤 이제 민주주의 같은 그런 강한 열망, 순수한 어떤 그런 거, 정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눈이라고 하는 게 다양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죠. 근데 이 시는 굉장히 눈이라는 어떤 이걸 가지고 다양한 것들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을 나타내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징적으로 드러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눈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떤 생명력이 있는 존재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이 눈은 살아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눈은 살아있다. 여기 위에 있는 게 그대로 있죠. 하지만 어떻게 더 떨어져 있는데 살아있다. 자, 그리고 또 있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여기 뒤에 또 있죠.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그대로 왔죠. 근데 앞에 또 뭐가 붙어서 마당 위에 라는 게 붙어져 있죠.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어 있는데 눈은 살아있다. 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또 떨어진 눈은 살아있다. 어디에? 마당 위에. 이런 식으로 똑같은 문장
문장이 반복이 되어 있죠. 여러분 선생님 계속 얘기했죠. 반복이 된다라는 것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운율이 형성이 되더라. 그리고 그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더라 라고 했죠. 자, 눈이 살아있다. 떨어져 있는 눈은 살아있다. 마당에 떨어져 있는 눈은 살아있다. 똑같은 말이 계속 반복이 되지만 조금씩 하나씩 추가가 되고 있죠. 눈은 살아있다 해서 떨어진이 추가되고 있고, 떨어져 있지만 마당 위에 떨어져도 살아있다.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고 있죠. 자, 이러니까 점층적 반복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죠. 반복을 하고 있지만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걸 점층이라고 했죠. 점점점 늘어나서 반복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반복이 되어져 있는데요. 조금씩 달라지면서 반복이 되고 있죠. 이런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변주라고 해요. 조금씩 달라지면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또 유식한 말로 또 변용이라는 말도 합니다. 조금씩 달라지면서 사용되고 있다. 어쨌든 눈이 살아있다는 게 계속 반복되고 있다라는 걸 보면 결국에 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수한 가치가 어떤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있다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살아있다 하고 또 살아있다 라고 하는 어떤 평서형의 문장을 또 반복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가치가 살아있다,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요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거야. 계속 반복이 되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알겠죠. 그래서 반복이 되어 있다는 것은 결국에 살아있다라는 요 생명력을 지니고 있다, 순수한 존재가 이제 이것을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이제 1년에서 중요한 것은 결국에 뭐겠어요? 눈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가치가 살아있다, 생명력을 지니고 있더라. 어떠한 상태에서도 떨어져 있음에도, 그리고 떨어져 있는데 또 마당에 떨어져 있어도,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 있어도 이 눈이라고 하는 생명력, 어떤 순수한 가치, 이런 거는 끝까지 살아남아져 있다라는 것을 1년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연을 볼까요? 자, 2연에서는 무슨 내용을 말하고 있나요? 자, 기침을 하자라고 해서 갑자기 기침을 이렇게 기침을 하자라는 거예요. 갑자기 웬 기침을 하냐? 자,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자, 이거 보면 알겠지만 또 눈이 대고 기침을 하자. 똑같은 말이 역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죠. 그 말은 뭐겠어요? 역시 중요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똑같이 반복이 된다는 건 역시 운율이 형성된다는 거겠죠. 아시죠?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된다는 걸 봤을 때 결국 기침을 하자라는 게 중요한 거구나. 여기에서 이런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기침을 하자. 젊은 시인이요, 기침을 하자. 눈 위에다 대고 기침을 하자. 눈 들어 보라고 마음 놓고 또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기침을 하자라는 행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기침을 하는 행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뒤에 이제 맨 뒤에 이유가 나와요. 하지만 우리가 잠깐 이제 앞에서 보자면 기침을 하자. 누가 하는 거예요? 결국에 젊은 시인이 하는 거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젊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어떤 이제 해피리면 기침을 하자는 건데 퇴 하자는 건데 누가 하자는 거야? 바로 젊은 시인한테 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죠. 늙은 거하고 대비했을 때 젊은 것이라는 이제 수식어를 썼다라는 것을 봤을 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걸까요? 어떤 이제 우리 시대 상황이 방금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어떤 깨어있는 존재, 어떤 순수함을 추구하는 어떤 깨어있는 그런 각성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의미에서 젊은이라는 얘기를 붙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젊은 시인이요, 어떤 깨어있는 존재, 어떤 이제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 어떤 이런 거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존재인 젊은 시인이 어떻게 하자고, 무슨 얘기를 해보자고, 기침을 한번 해보자고. 자, 해필이면 또 어디서 아까 떨어져 있는 눈이었죠. 이 눈 위에다 대고, 여기 있는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고. 눈은 아까 뭐였어요? 아까 순수한 어떤 참된 가치, 이런 것이었죠. 눈은 살아있는 눈인 거예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눈이죠. 그 눈에 대고 기침을 하자라고 했으니까 기침을 하는 그 행위가 부정적이다라고 생각은 되지 않겠죠. 그리고 그 눈 덜어 보라고, 바로 이 순수한 존재 보고 보라고 나는 기침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침을 하는데요,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마음 놓고라는 말을 또 역시 2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그동안에는 마음을 놓았을까 못 놓았을까 라고 생각을 봤을 때, 당시에 이제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 독재 정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 뭔가 기침을 하는 행위를 마음을 놓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는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 이렇게 2번이나 반복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라는 말을 반복했다는 걸 봤을 때, 지금까지는 뭔가 마음을 놓고 기침을 하지 못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음을 놓고 못했다는 건 당시에 생각을 해볼 때 뭔가 이제 뭐 독재 정권 그런 걸로 인해서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이 있어도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시대적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을 놓자라고 2번이나 반복을 한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음 놓고 뭔가 기침을 하지 못했구나. 자, 그러면 어쨌든 기침을 하자. 누구에게? 바로 깨어있는 존재에게, 뭔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이 존재에게 바로 기침을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두 번째 내용에서 눈 위에다 대고 순수한 존재한테 보라고 지금 기침을 하자. 그러니까 순수한 존재더러 보라고 기침을 하는 거니까 뭔가 기침을 하는 행위는 긍정적인 행위겠구나 라는 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과연 이제 기침을 하는 행위가 무엇일까?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시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고 있네요. 눈은 살아있다. 자, 눈이라는 건 아까 얘기했죠. 순수한 어떤 존재의 참된 가치, 이런 것이 어떻게 했다고? 살아있다라고요. 여전히 생명력을 가지고 여전히 있다고요. 아까 1년에서는 어땠어요? 눈은 살아있는데 떨어져 있었죠. 그런데도 생명력을 가지고 있었어. 자, 떨어져 있는데 심지어 마당 위에 떨어져 있어도 사라져 있었어. 그렇지? 자, 그 눈은 지금까지 사라져 있는 거야. 자, 그러면서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눈은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 자, 죽음을 잊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죽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있는 영혼과 육체, 그것은 앞에 나왔던 젊은 시인과 좀 연결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젊은 시인은 어떤 깨어있는 존재에 마음 놓고 기침을 할 수 있는 존재였죠. 뭔가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였죠. 자, 이 존재는 뭐였어? 바로 죽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열심히 순수하고 가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지식인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죽음을 잊어버릴 정도로, 죽음을 불사할 정도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럴 정도로 화자가 용기 있게 바로 이렇게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요거랑 연결을 시키면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죽음을 잃어버린 영혼과 육체를 위하여라는 것은 바로 젊은 시인처럼 뭔가 죽음을 초월해서 순수하고 어떤 가치 있는 그런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용기 있는 지식인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볼 수가 있죠. 요 젊은 시인과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의미상. 그리고 눈은 어때요? 아까 눈은 떨어진 눈은 살아있었죠. 마당 위에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었죠. 근데 그 눈은 계속 살아있어요. 어떻게?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 그 눈은 떨어져 있어도 새벽이 지나도록 살아있다라는 거잖아. 시간이 지나서 새벽이 되어도 살아있다는 거잖아. 새벽이라는 것은 먼 미래를 말하는 것이겠죠. 자, 먼 미래가 될 때까지도 눈은 끊임없이 살아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수한 이 어떤 가치, 이상, 어떤 정의, 참된 이런 가치,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도, 미래가 와도, 새벽이 돼도, 밤을 지나서, 어두운 밤을 지나서 새벽이 되도록, 미래가 되도록 끊임없이 살아있는 존재, 끊임없이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이 눈이라고 하는 생명력은 끊임없이 죽음을 초월해서 열심히 살아있는 지속성이 있다, 굉장히 끈기가 강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죽음을 초월해서 끊임없이 살아있는 눈에 대해서, 어떤 생명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또 어때요? 기침을 하자. 또 기침을 하재. 또 기침을 하세요. 자, 누구한테? 또 젊은 시인이요. 깨어있는 이런 순수함을 추구하는 존재에 어떻게 하자고? 기침을 하자고요. 자, 눈을 바라보면서, 눈이라고 하는 순수한 존재를 바라보면서 계속 기침을 하자는 거야. 자, 왜? 자,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라도 마음껏 뱉자. 이렇게 나와있죠. 이제 우리는 알 수가 있네요. 왜 자꾸 기침을 하자라고 했냐라고 보니까 밤새도록 고인 가슴에 가래가 있었던 거야. 가래가. 요 가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러면 가래는 뱉어야 되는 거죠. 여기 뒤에 보면 뒤에 문장이 뱉자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가래는 좋은 거겠어요? 나쁜 거겠어요? 뱉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결국에 나쁜 거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어가 긍정적인 시어다, 부정적인 시어다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은 뒤에 있는 문장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래서 보시면 가래는 뱉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뭔가 좋지 않은 것이구나. 뭔가 더럽고 불순한 것이겠구나.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독재 정권의 그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시대적 상황이었죠. 자, 그런 거를 마음껏 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독재 정권에 계속 찌들어 있었던 이제 그런 어떤 더럽고 불순한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벗어내자, 깨끗하게 없애버리자,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죠. 자, 그러니까 이 가래는 어쨌든 뱉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더럽고 불순한 것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 가래를 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기침을 하자라고 말을 했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가래를 뱉는 것은 바로 이제 기침의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 이제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행위, 결국에 뭐겠어요? 억압과 어떤 불의에 대한 저항, 시대적 상황과 연결을 시킨다면 어떤 자유에 대한 열망,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밤새도록 가래를 빚는 젊은
시인이 바로 요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봐야 될 건 눈이라고 하는 어떤 순수한 존재, 이것은 가래라고 하는 어떤 불순한 거하고 대비가 된다. 그러면서 눈이라는 거 이 생명력을 끊임없이 지키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래를 뱉어버리자. 그래서 우리가 가래를 뱉기 위해서 기침을 하자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 기침은 바로 젊은 시인처럼 어떤 깨어있는 존재가 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깨어있는 존재는요, 죽음을 잃어버릴 정도로 굉장히 용기 있게 해야 되는 것이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추구하는 이 눈은 계속 살아있고요. 떨어져 있어도 살아있고요. 마당에 떨어져도 살아있고요. 새벽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도 끊임없이 살아있는 지속성 있는 끈기 있는 그런 가치구나. 이 가치를 지켜야 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 정리된 걸 볼까요? 자, 자유시적, 서정시, 그리고 비판적이고 좀 현실에 대한 비판적, 어떤 독재 정권,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상징적이죠. 왜냐하면 눈이라고 하는 게 진짜 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눈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이제 마당 위에 떨어져 있고 우리가 이제 떨어져 있는 눈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스노우라는 눈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래서 흰색이니까 뭔가 이제 순수한 가치, 정의, 어떤 생명력을 지니고 있는 어떤 참된 가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해볼 수가 있잖아요. 눈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석이 될 수가 있다. 요 눈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징적으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 눈을 이제 다르게 봤을 때 이 아이 요 눈으로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출에 나와서 여러분들 수능이나 뭐 이런 기출에 나와서 얘기를 해주자면 사실 보편적으로는 이 눈으로 봐요. 스노우로 보는데 이제 이 아이로 보는 경우에는 자, 눈은 살아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아이 요 눈으로 봤을 때 이 눈이 살아있다 라고 본다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어요? 어떤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이 살아있다. 깨어있는 정신이다. 살아있는 거니까 그 눈이 살아있는 거니까 어떤 깨어있는 정신, 옳고 그름을 제대로 극복할 수 있다. 제대로 구별할 수 있다. 이제 그런 의미의 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이거는 이제 중의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기출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눈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어떤 것을 눈이 살아있다의 눈이 진짜 사람의 눈이라면 바로 이제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그냥 다른 해석인 것이고 기출에 나왔으니까 한번 언급을 해준 것이고 대부분은 요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흰색의 요 내리는 눈, 그래서 참된 가치, 어떤 정의, 어떤 순수함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라고 보죠. 자, 제재는 눈이고요. 당연히 순수하고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민주주의에 대한 강한 열망, 독재 정권에 대항하는 시대적인 상황과 연결을 시켜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부정적인 현실의 극복 의지 바로 부정적인 현실 뭐였어요? 우리가 이제 시대적 상황을 생각해 본다면 독재 정권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극복하자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음 놓고 기침을 하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마음 놓지 못했던 바로 그 부정적인 현실에 대해서 바로 이제 극복을 해보자. 이거를 마음 놓고 우리가 이제 기침을 해버리자. 우리가 이 가래를 뱉어버리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 현실을 극복해보자 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뭐뭐 하자라는 거죠. 계속 무슨 하자라는 거죠. 이거 보시면 우리가 기침을 하자. 기침을 해야 된다. 기침을 하자.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라고 하는 청유형의 문장을 계속 반복해서 순수한 어떤 삶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죠. 그리고 눈과 기침의 대비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눈하고요. 뭐의 대비를 얘기를 하나요? 보통은 여기에 나와 있는 가래하고 대비가 된다라고 보죠. 눈은 순수한 것이고 가래는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대비가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눈과 기침의 대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이 기침을 두 가지로 사실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는 긍정적인 것으로 만약에 본다면 이것은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침을 하는 행위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어떤 것을 깨끗하게 하는 정화의 의미가 있다. 내 몸을 깨끗하게 하는 가래를 뱉어내는 깨끗하게 하는 기침을 한다. 라는 의미에서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로 볼 수가 있죠. 하지만 이제 이것을 또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면 아까 아직 기침을 하기 전에 아직 가래가 있는 상태로서의 기침이라고 본다면 아직 더러운 가래를 머금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부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알겠죠? 그렇다면 이 문맥상 봤을 때 여기서 눈과 기침의 대비라고 했을 때 눈은 어쨌든 긍정적인 거니까 이 기침이 부정적인 것이구나. 왜? 바로 아직 가래를 머금고 있는 기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답니다.
자, 그래서 눈과 기침의 이런 대비를 통해서 고도의 상징적인 수법, 그렇지? 상징적으로 드러나 있죠. 그렇죠. 우리가 여기에 상징 얘기했죠. 원관념, 보조관념 중에서 보조관념만 드러내고 있는 거에서 눈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돼. 왜? 원관념을 모르니까요. 이 눈일 수도 있고 이 눈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가는 것은 우리가 원관념이 드러나 있지 않는 상징이기 때문이죠. 자, 이걸 통해서 어떤 거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바로 이 눈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정의로운 삶에 대한 소망, 순수한 가치에 대한 열망. 왜냐면 눈은 살아있는 존재니까요. 이런 식으로 주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연결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같이 보도록 합시다. 3번 문제요. 자, 다음은 현대시 눈이다. 벼와 비교하면서 감상해보자. 방금 선생님이 눈 설명해줬죠? 자, 그러면 이 여기에서 눈에서 기침을 하는 행위가 지닌 함축적인 의미가 무엇인지 말해보자. 우리 이제 알았지. 기침은 바로 이 속에 있는 뭘 뱉기 위해서, 가래를 뱉기 위해서 했죠. 그 가래는 어떤 거였어? 바로 우리가 마음껏 뱉자. 가래라고 마음껏 뱉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걸 봤을 때 가래는 부정적인 거구나. 뒤에 서술어를 봐야 돼. 서술어. 알겠죠? 그래서 가래는 뱉어버려야 되는 거니까 부정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 기침을 하는 행위는 가래를 뱉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침을 하는 행위는 바로 불순하고 부정적인 요 가래를 뱉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긍정적인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에 이제 가래를 뱉어내기 위해서 기침을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어서 볼까요? 3번에 2번. 자, 눈과 벼는 모두 시적 대상으로부터, 자, 시적 대상으로부터, 여기서는 뭐예요? 바로 눈이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죠. 벼는 여기 벼라고 하는 시적 대상이죠. 여기로부터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있다. 그치? 눈은 살아있다. 어떤 생명력, 순수한 가치,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고, 벼는 결국에 뭐였어요? 민중이었죠? 민중. 그래서 벼의 모습을 보고 민중의 속성을 이끌어내고 있죠. 하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역할을 하는지 생각해보자. 자, 눈과 벼는 각각 자연물인 눈과 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바로 뭐니? 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순수한 가치를 지켜야 된다. 생명력이 있는 이 가치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 끊임없이.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래를 뱉어내는 기침을 하자라고 말을 했었고, 우리가 벼라는 시에서는 뭐 했어요? 벼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죠? 바로 같이 함께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든지, 힘을 합쳐서 더욱더 서로의 몸을 묶어서 서로 튼튼해진다든지, 그리고 서러움과 노여움을 서로 절제할 줄 안다든지, 그리고 벼가 떠나가면서 어떤 쌀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넓은 사랑을 하는 것처럼 어떤 희생적인 사랑을 바친다든지 하면서 우리가 벼를 통해서 민중을 얘기하고 있었죠. 자, 이렇게 각각의 자연물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면서 이 방금 말했던 그런 주제의식을 전달하고 있죠. 벼는 민중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고, 눈은 바로 순수한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은 독자가 시적 대상의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제 여기 눈과 벼라는 여기에서 바로 긍정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이를 수용하는 가운데 시인의 목소리에 자연스럽게 어떻게 공감하게 되는 문학적인 효과를 거둘 수가 있다라고 우리가 답을 이렇게 보시면 되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학습활동까지 하면은 다 했죠.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여기 뒤에 문제풀이, 프린트 문제풀이 같이 한번 보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